형님, 오늘 형님 아들 돌상은 제 남편 취향으로 준비했어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신우이는 자신의 아들 돌상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댁의 모든 허드렛 일들은 다 제 몫이었죠.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는 그들을 저는 지옥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외도한 남편의 상간녀가 운영하는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시조카의 돌잔치 당일 상간녀가 서빙을 하려 나타났을 때 시댁 식구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상간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 남편 취향을 이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은 수저를 떨어뜨리며 땀을 흘렸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몰락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시원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자분들께 행복과 건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연서가 무거운 배를 이끌고 다림질판 앞에 섰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허리가 아팠지만 민재의 하얀 와이셔츠를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들어 올리려던 연서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깃에 선명한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서가 와이셔츠를 코에 대자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3년 전 남편과 연애를 할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대학교 앞에서 운동화 끈이 풀어져 쪼그려 앉은 연서를 본 민재가 우산을 씌워주며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연서의 끈을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처럼 살게 해줄게. 연서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이래요?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간 거야. 너 같은 여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민재가 연서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믿어봐. 절대 후회 안 시킬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내 목숨 걸고 약속해. 연서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민재가 기뻐하며 연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후회 안 시킬게. 하지만 현실의 연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다정했던 민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요즘 들어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받지 않고 차갑게만 굴었습니다. 연서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색 승용차 문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아래쪽에 있는 작은 SD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집에 올라와 컴퓨터에 카드를 넣고 최근 주행 기록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최세희 한정식 전문점 간판이 나타났습니다. 민재가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된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세희야, 오늘도 예뻐. 어떻게 매일 더 예뻐지냐? 여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집에 있는 여편네는 재미없어. 너만 보면 살 것 같아. 그럼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조금만 참아. 아이 낳으면 바로 정리할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금방이야. 아이 낳으면 아이 뺏어서 쫓아낼 거야. 정말요? 약속해요? 물론이지. 너랑 새 출발할 거야. 신혼여행도 하와이로 가자. 오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오늘 호텔 갈까? 좋아요.
어서 가요. 연서가 컴퓨터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소리가 멈췄습니다. 연서가 배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밥은 했어? 연서가 일어서서 SD카드를 민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가 카드를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나온 거야. 차 안에서 하는 말들 다 들었어.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화를 냈습니다. 뭘 듣긴 뭘 들어? 너 지금 나 뒷조사했다는 거야? 립스틱 자국도 봤어. 향수 냄새도 났고. 임신하더니 의심병 환자가 다 됐네. 완전히 정신병자 됐구나. 연서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뭐냐고? 꼴도 보기 싫어. 숨 막혀 죽겠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 그게 바람이야? 나는 진짜 사랑을 찾은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아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아기, 내 아기가 맞기나 해? 너 같은 년이 낳는 애가? 민재가 연서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연서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 연서가 바닥에 넘어지며 배를 감쌌습니다. 여보, 내 뱃속에 아기 있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너 보면 토 나와. 민재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새이 집에서 살 거야. 내 꼴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할 것도 없어. 이미 결정했어.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키워. 내가 왜 남의 아이를 키워? 남의 아이라니. 내 아이라고. 증명해봐. 내 아이라고 증명하고 다시 말해. 민재가 문을 열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 서류 준비해놔. 안 그러면 더 괴롭게 할 거야.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연서가 바닥에서 일어나 욕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서가 선글라스를 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연서의 부은 뺨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남편이 때렸어요. 가정폭력이군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아니요. 진단서만 발급해 주세요. 전치 2주예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연서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연서.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혼 소장 준비해 주세요. 이혼 소장요? 갑자기 왜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저를 때렸어요. 그럼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겠네요. 언제 접수할까요? 오늘 금요일에 접수하되 등기는 월요일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왜 시간차를 두시는 거예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로 책정할까요? 최대한 많이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요.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서야? 네, 형님.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돌잔치 하는 거 알지? 요즘 식당이 너무 비싸잖아. 네가 솜씨가 좋으니까 우리 아들 돌잔치 음식 좀 준비해.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은데요. 몸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임신이 병이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어디서 임신 유세야? 당장 준비해서 돌상 차려. 어머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대꾸하지 마. 우리 집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사실은 어제 민재가 저를 때렸으면 네가 잘못했겠지. 우리 민재가 왜 때리겠어? 어머니, 정말 아파요. 약한 소리 하지 마. 음식을 못 차리겠으면 식당이라도 좋은 곳으로 예약해. 음식값도 다 네가 내고. 어떤 곳으로 할까요? 돈 아끼지 말고 제대로 해. 우리 체면이 있지. 연서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근사한 곳으로 예약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민재가 벌어다주는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이런 데다가 써. 전화를 끄는 연서의 눈에서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정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서가 휴대폰을 열어 최세희 한정식 전문점을 검색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세희 한정식 전문점입니다. 돌잔치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네, 언제로 하시겠어요? 이번 토요일이요. 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네, 가능해요. 어떤 코스로 하시겠어요? 가장 비싼 걸로요. 돈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갈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1시간 뒤 연서가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희가 카운터에서 나와 연서를 맞았습니다. 연서가 세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잔치 예약 문의하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세희가 연서의 허름한 인부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돈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가장 비싼 코스로 해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프리미엄 코스로 하시겠네요. 세희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에요. 20명이면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괜찮아요. 카드 결제되죠? 연서가 명품 카드를 꺼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꽤 비싼데. 괜찮다니까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요?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세희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금부터 받을게요. 200만 원 먼저 결제해 주시고. 연서가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직접 서빙도 해주시죠? 네,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서가 결제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연서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야. 토요일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분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로 산 한복을 입으며 거울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자 돌잔치인데 제대로 해야지. 연서가 어떤 곳 잡았나 궁금하네. 시누이가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연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동네 식당 잡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시키니까 나름대로 했겠지. 기대는 안 해요. 어차피 쪼잔할 텐데. 한편 민재는 세희의 집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희가 침대에서 일어나 민재의 팔을 감쌌습니다. 오빠, 오늘 돌잔치 가야 해요? 어쩔 수 없지. 우리 누나 아들 돌잔치인데. 싫어요. 그 여자도 올 거 아니에요. 나도 싫어. 하지만 마지막이야. 오늘 이후로는 안 볼 거야. 정말요? 진짜 이혼하는 거죠? 월요일에 서류 던져줄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세희가 기뻐하며 민재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그럼 빨리 갔다 와요. 정오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최세희 한정식 전문점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를 본 시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 되게 좋네. 연서가 돈을 어디서 구했지? 신우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고급스러워요. 여기 비쌀 텐데. 민재가 들어오며 세희와 몰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세희가 주방에서 나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돌잔치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시어머니가 세희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이렇게 예쁘시네. 우리 며느리랑은 품격이 다르구나. 과찬이세요. 오늘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신우이가 세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너무 예쁘시네요. 아직 안 했어요. 좋은 분 만나면 하려고요. 민재가 옆에서 은밀하게 웃었습니다. 연서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둔 녹음기와 사진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세희도 눈치를 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연서가 조용히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식자재 창고 앞 비상구에서 민재와 세희가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세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이혼 서류 던질 거야. 정말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빨리 그 여자 내쫓고 우리끼리 살자. 좋아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둘이 입을 맞추는 순간 연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서가 조용히 홀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돌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서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마이크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이 며느리가 축사를 하는 줄 알고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인사 한마디 하나 보네.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야지. 기념될 만한 순간이네. 연서가 마이크를 입에 가져가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지자 연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파티 비용은 제 남편의 숨겨둔 내연녀이자 이 식당 사장님이 쏘신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연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재가 급하게 달려와 연서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미쳤어? 당장 내려와. 연서가 준비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식당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세희가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있는 여편네는 너무 구질구질해. 너만 보면 살 것 같아.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스크린에 방금 전 비상구에서 찍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재와 세희가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희가 창백해져서 민재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재가 화를 내며 연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당장 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 남편이고요. 저분이 제 남편의 애인입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바람을 피우고 저를 때렸어요. 하객들이 민재와 세희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임신한 부인 놔두고 바람이야? 인간이 아니네, 정말. 신우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너 이거 진짜야?
정말 바람 피운 거야?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희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아, 남의 남편 꼬셨어? 세희가 울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혼한다고 했어요. 이혼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연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사장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만 뺏고 빨리 쫓아내라고요. 하객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런 나쁜 년이 어디 있어?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세희가 연서에게 달려가며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연서가 세희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모욕했을 때 이런 상황은 생각 안 했어요? 민재가 연서의 팔을 잡으며 협박했습니다. 그만해. 더하면 가만 안 둬. 뭘 가만 안 둬? 더 때릴 거야. 여기서 연서가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케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잔치 케이크를 민재의 얼굴에 통째로 던졌습니다. 월요일에 법원에서 등기받을 거야. 기대해. 케이크 범벅이 된 민재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저런 놈은 그래야 해. 사이다네, 정말. 세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시어머니가 민재에게 달려가며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그랬어? 정말 바람 피웠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나왔는데. 신우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망신당했어. 어쩔 거야?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네. 저런 집안과는 인연 끊어야겠어. 연서가 당당하게 홀을 빠져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잊을 수 없는 돌잔치가 됐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세희가 연서의 뒷모습을 보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연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홀에는 민재의 흐느낌 소리와 세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재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니, 저도 모르게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야? 세희가 일어나 민재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요? 저 망했어요. 나도 망했어. 다 끝났어. 식당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네. 손님들 다 도망갔어. 오늘 장사 망쳤네. 세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 다 끝났어. 어떻게 살아? 민재도 케이크를 닦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황급히 식당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홀이 텅 비고 민재와 세희만 남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여기서 하는 거 왜 말 안 했어? 제가 그 사람이 당신 와이프인 걸 어떻게 알아요? 둘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식당 밖에서는 연서가 차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월요일 아침 9시 민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등기우편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서명을 하고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연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연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이혼 소장이 뭐야? 보셨군요. 어떠세요? 기분이?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요?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 같은 년을 내가 왜 만났을까? 후회 막급이야. 후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같은 쓰레기와 결혼한 거리요. 민재가 화를 내며 고함쳤습니다.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너만 잘 살 줄 알았냐? 망가뜨린 건 당신이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진실만 알렸을 뿐이에요. 진실? 그게 진실이야? 온 동네에 소문 다 났잖아. 그럼 바람 안 피웠어야죠. 임신한 아내를 때리지 말았어야고요.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닐 텐데 뭘 그리 난리야?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증명해봐. 내 아이라고 증명해봐. 연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가 주먹으로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세희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오빠, 누구한테 전화해요? 왜 이렇게 화나세요? 이혼 소장 왔어. 진짜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럼 잘 됐네요.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사귈 수 있어요. 잘 됐다고? 내가 위자료를 얼마나 줘야 할 줄 알아? 그렇긴 하네요. 근데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어떡해요? 위자료 많이 나올까요? 민재가 악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만 안 둬. 그년도 고생 좀 해봐야지.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 민재가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내가 제 비상금과 어머니 다이아 반지를 훔쳐서 달아났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요? 비상금이 500만 원이고 반지는 100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꽤 큰 금액이네요. 증거가 있나요? 집에 숨겨놨는데 없어졌어요. 아내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주소와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세희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없던 일도 만들어야지. 그럼 거짓 신고잖아요. 잡히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전현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 마. 증거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할 거야. 그럼 왜 신고해요? 괴롭히려고. 경찰서 드나들게 만들려고. 세희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 인생 망친 건 누구야? 그래도 임신했는데. 임신한 게 면죄부야? 더 조용히 있어야지. 1시간 후 연서가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연서가 문을 열자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이연서 씨죠? 절도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절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비상금과 반지를 도둑 맞았다고 신고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런 거 가져간 적 없어요. 남편분 말로는 집에 숨겨둔 돈과 시어머니 반지가 없어졌다고 해요. 저희 집에 그런 돈이나 반지 같은 거 없어요. 일단 가택수색을 해야겠습니다. 영장 나왔어요. 연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장까지 나왔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신고 접수된 이상 절차는 밟아야 해요. 경찰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부터 옷장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연서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남편이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지금 저희 이혼 중이에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해야 해요.
그런데 왜 집을 이렇게 뒤져요? 혹시 숨겨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연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서에 나와서 조사받으세요. 꼭 가야 하나요? 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임신 중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가셔야 해요. 오후에 오시면 돼요. 변호사 대동해도 되죠?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경찰이 떠나고 연서가 주저앉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3명이 연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 회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앞장서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온 부하들이 화분을 발로 차고 빨래줄을 끊었습니다. 연서가 급히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조 회장이 담배를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여자 가게에서 난리를 쳤다며? 무슨 소리예요? 저 몰라요. 모른다고? 최세희 그 여자 울면서 전화하던데? 그건 제 일이에요. 당신이 왜 나서요? 내가 왜 나서냐고? 세희는 내가 돌봐주는 여자야.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조 회장이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연서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쳤어요. 왜 이래요? 미쳤다고? 너 같은 년이 누구한테 미쳤다고 해?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내 집이면 뭐?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야. 조 회장이 연서의 배를 가리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것도 무사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착하게 살라고. 누가 당신한테 충고받으라고 했어요? 세희가 울면서 부탁했거든. 도와달라고. 연서가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몰래 켰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뭘 도와달라고 해요? 당장 고소 취하하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 왜 제가 합의를 해야 해요? 왜냐고? 세희 가게 망쳤잖아. 가게 망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이고 나발이고 남의 인생 망쳤으면 책임져야지. 책임은 바람 피운 사람이 져야죠. 안 그러면 뱃속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금 제게 위해를 가한다는 거죠? 위해가 아니라 교육이지. 세상 무서운 줄 알라고. 부하 중 하나가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또 다른 부하가 마당의 식물들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만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냐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남편이 바람 피운 건데 제가 왜 잘못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운 건 네가 집에서 제대로 못 챙겼기 때문이지. 조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합의서 들고 와. 안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일이 생길 거야. 합의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남의 인생 망친 게 잘못 아니야? 바람 피운 건 제 남편이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피해자고 나발이고 너 때문에 세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 여자가 힘들어하는 게 제 알바예요? 알바가 아니라 네가 만들어 놓은 일이잖아. 연서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임신했으면 더 조용히 있어야지. 왜 설치고 다녀? 설친 게 아니라 정당하게 대응한 거예요. 정당하다고? 돌잔치에서 그런 쇼하는 게 정당해? 진실을 알리는 게 쇼예요? 조 회장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잘 생각해봐.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조 회장이 연서에게 다가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좋아, 배짱 하나는 좋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는 안 굴복해요. 안 굴복한다고? 그 말 나중에도 할 수 있을지 봐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다고? 남편 빼앗긴 여자 인생 망친 게 잘못 아니야? 남편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남편이 배신한 거예요. 조 회장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마당의 나머지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부수세요. 왜 이래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내 말 안 듣기 때문이야. 당신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내가 만들어주지. 걱정 마. 세 명이 떠나고 연서가 엉망이 된 집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 일이야?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 바람 피운다고 난리쳤다던데. 그래서 조폭들이 온 거야?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빨리 이사 가라고 해야겠어. 맞아. 우리까지 피해 볼 수 있어. 한 아주머니가 연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서 씨, 여기서 계속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리가 시끄러워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래도 조폭들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요. 며칠만 참아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해결이 언제 돼요? 매일 이럴 건가요? 연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감옥은 안 보내줄게. 빨리 와서 사과해. 연서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옥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절도죄로 고발했거든. 무서워 죽겠지? 거짓말로 고발한 거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봐. 할 수 있어? 당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죠. 없다는 증명은 악마의 증명이라고 하잖아. 불가능해. 정말 치졸하네요. 치졸해도 효과적이잖아. 어때, 무서워? 안 무서워요. 오히려 당신이 더 크게 당할 거예요. 내가 당한다고? 어떻게? 두고 보세요. 연서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연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봐.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연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동네 소문이 다 났어. 조폭들이 왔다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민재 오빠가 바람 피운 건 알고 계시잖아요. 바람 피워도 이혼은 안 돼. 당장 소장 취하해. 못 취하해요. 이미 늦었어요. 늦긴 뭐가 늦어. 빨리 와서 민재한테 사과해. 왜 제가 사과를 해요? 잘못한 건 민재 오빠인데. 말대꾸하지 마. 우리 아들 망신 줬으면 사과해야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대로는 안 돼.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저녁,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연서가 비틀거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연서가 쓰러지려는 찰나 고급 검은색 세단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내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연서를 부축하며 말하는 남자는 강준우였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이자 연서 오빠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준우 오빠, 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준우가 정중하게 손수건을 건네며 연서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의 따뜻한 공기와 익숙한 준우의 목소리에 연서가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빠, 저 정말 힘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모든 걸 보고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요? 당연하죠. 따님이 이런 고생을 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연서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왜 진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가씨가 끝까지 혼자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왔잖아요.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준우가 태블릿 PC를 연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재와 세희, 그리고 조 회장의 불법 행위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에요. 세희 명품백이며 호텔 결제까지 다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어요? 회장님 힘이면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연서가 자료를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조 회장 자료도 있네요. 뇌물수수와 청부 폭력 증거예요. 이미 검찰에 넘겼어요. 그럼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잡히는 게 아니라 이미 수사가 시작됐어요. 정말이요? 내일 모레쯤이면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연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를 못 괴롭히겠네요. 물론이죠. 그리고 민재 회사 감사도 들어가요. 회사 감사요? 횡령 의혹 때문에 특별감사팀이 파견될 거예요. 그럼 민재가 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될 거예요. 연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회장님께서 모든 준비를 하셨거든요. 저는 실행만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요. 그때부터요? 민재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셨거든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가씨가 너무 좋아하셔서 말릴 수 없었죠. 준우가 연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마세요. 아가씨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정체를 밝혀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리조트 그룹 막내딸로서 당당하게 사세요. 다음 날 아침 연서가 낡은 인부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최고급 맞춤 정장을 꺼냈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서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네, 아가씨.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해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네, 더 이상 봐주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밟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조 회장부터 처리할게요. 민재 회사 감사는 언제 들어가요? 오늘 오후에 바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그리고 세희 한정식 전문점은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통보 나갑니다. 연서가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고마워요, 오빠. 고맙긴요. 당연한 일하는 거죠. 준우가 연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습니다. 조 회장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민재 회사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세희 한정식 전문점 건물 매입도 완료했습니다. 연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위험을 되찾았습니다. 리조트 그룹 막내딸로서의 품격이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세희의 한정식 전문점에서는 손님이 뚝 끊어져 있었습니다. 돌잔치 소동 이후 소문이 나면서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세희가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겠어.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월급은 언제 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집세도 밀렸는데. 알겠어. 며칠만 더 기다려줘. 그때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희 씨, 건물주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건물이 팔렸어요. 새 주인이 리모델링 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셔야죠.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요? 너무 짧지 않아요? 계약서 보세요. 건물주 바뀌면 임대차 계약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증금은요? 새 주인이 안 준다고 하는데요.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세희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보증금을 안 준다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새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새 주인이 누구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세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 월급도 못 주시는데 어떻게 계속 일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시각 민재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대거 내려왔습니다. 민재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감사팀이 온 거야? 누군가 내부 고발을 했나 봐. 내부 고발? 뭘? 법인카드 부정 사용건이라던데. 민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그러니까 사적으로 쓴 사람이 있다는 거지. 누가? 그건 몰라. 조사해봐야 알겠지. 감사팀장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공지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대강당으로 집합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민재가 식은땀을 흘리며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단상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연서였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서가 왜 여기에? 감사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주주이신 분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주주요? 리조트 그룹에서 우리 회사 지분을 인수하셨거든요.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연서가 대주주라는 거야? 감사팀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민재 대리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입니다. 화면에 민재의 모든 결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세희 명품백 구입부터 호텔 결제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박민재 대리는 법인카드로 내연녀 선물을 사고 호텔비를 결제했습니다. 전 직원이 민재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법인카드로 바람 피웠네. 부도덕한 놈이었구나. 사장이 격노하며 일어섰습니다. 박민재, 당장 앞으로 나와. 민재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의 수치다. 당장 해고하고 횡령죄로 고발하겠어.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증거가 다 나왔는데. 민재가 연서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연서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연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저를 돼지라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지금은 제정신인가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민재가 연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연서가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한테 집 나가라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경호원들이 민재를 끌어냈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조용히 하세요.
회사 망신 그만 시키고 민재가 회사 로비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회사에서 쫓겨난 것 같은데 바람 피다가 걸렸나 보네. 민재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길바닥에 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한편 연서는 사물을 정리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자사 소유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태교를 위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준우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후련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그림이 남았거든요. 더 큰 그림이요? 조 회장 구속 소식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럼 세희도 연루되겠네요. 당연하죠. 공범으로 지목될 거니까요. 연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정말 완벽해요. 아가씨가 오래 참으신 보람이 있었네요.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아가씨는 이제 자유예요. 연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긴 악몽에서 깨어났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세희의 한정식 집 앞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확성기를 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원 퇴거하세요.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당황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공사한다고 하는데 밥은 어떡해요? 돈 받고 나가야겠어요. 세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뛰쳐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영업 중이에요. 용역업체 팀장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새 건물주 명령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새 건물주요? 누군데 이렇게 갑자기 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어쨌든 나가셔야 해요. 세희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때 인부들 뒤로 선글라스를 낀 연서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건물 등기 권리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하셨나요? 세희가 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어? 제 건물이니까 있죠. 당연히. 내 건물이라고? 무슨 소리야? 연서가 권리증을 세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세희가 서류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 건물에서 당장 나가세요. 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다 사용했으니 없어요. 보증금이 없다고? 말도 안 돼.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부족해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다가 참은 거예요. 세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서를 바라봤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어떻게 이런 건물을 샀어? 거지요? 저보고 거지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임신한 주제에 돈이 어디 있어? 연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조트 그룹 회장 딸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리조트 그룹? 설마. 네, 맞아요. 그 리조트 그룹이요. 세희가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해 봐요. 세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조트 그룹 회장 가족을 검색했습니다. 연서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제 믿어지나요? 제가 누군지? 세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요? 저를 돼지라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다고 남의 남편 빼앗아도 되나요? 제발,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연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끝났어요. 늦었어요. 세희가 조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연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회장님 못 받아요. 지금 경찰서에 계시거든요. 경찰서요? 뇌물수수와 청부 폭력 혐의로 구속됐어요. 모르셨나요? 세희가 멘붕에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뉴스 안 보세요?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용역업체 직원들이 세희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공사 들어가야 해요. 잠깐만요. 짐이라도 빼야죠. 10분 드릴게요. 그 안에 중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세희가 울면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다 도망간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민재의 회사에서는 전 직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단상에 연서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 스크린에는 민재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민재 대리의 횡령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횡령이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금액이 총 2천만 원입니다. 전 직원이 웅성거렸습니다. 2천만 원이나? 완전히 도둑놈이네. 그 돈으로 뭘 했길래? 감사팀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내연녀 명품백 구입, 고급 호텔 이용료, 보석류 구입 등입니다. 에이, 저런 놈이 어디 있어? 회사 돈으로 바람 피웠구나. 인간 쓰레기네, 정말. 사장이 격노하며 일어섰습니다. 박민재를 당장 해고하고 횡령죄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놈은 감옥에 보내야 해요. 사장이 연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주주님,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의가 실현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연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민재가 회사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서야, 연서야. 경비원들이 민재를 막았습니다. 여기 출입 금지된 사람이에요. 놓아, 내 아내와 얘기해야 해. 아내가 아니라 곧 남남이 될 사람이에요. 민재가 연서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제가 왜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연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저한테 집 나가라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지금은 제정신인가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저를 때렸을 때 용서 생각하셨어요? 민재가 연서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내가 뭐든 할게. 뭐든 다 할게. 뭐든 다 한다고요? 그래, 뭐든지. 그럼 세희랑 결혼하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세희는 이미 끝났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요? 웃기네요. 경호원들이 민재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놓으라고. 조용히 하세요. 더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불러요. 민재가 회사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재가 길바닥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회사에서 쫓겨난 것 같은데 술 취한 건 아닌가? 한편 연서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자사 소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오빠. 속이 다 시원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하실 것 없어요. 조 회장은 어떻게 됐어요?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요. 99% 구속될 거예요. 세희는요? 공범으로 수사받을 예정이에요. 도망갈 곳도 없고요. 민재는 횡령죄로 기소될 거고 이혼도 곧 성립돼요. 연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정말 완벽해요. 아가씨가 오래 참으신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럼요. 아가씨는 이제 당당한 리조트 그룹 상무예요. 연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복수가 끝났다는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직장과 내연녀, 돈까지 모두 잃은 민재가 며칠째 술에 절어 지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소주병을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조 회장 구속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였던 조모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민재가 텔레비전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때 세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저 어떡해요? 너도 망했구나. 나랑 똑같이. 오빠만 믿었는데. 오빠마저 이러면 저는 어떡해요? 나도 갈 데가 없어.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도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거예요? 끝났지. 연서 그년 때문에 인생이 박살났어. 세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게 뺏기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 그럼 우리 정말 동병상련이네. 오빠, 그냥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민재가 술을 마시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포기라고? 그년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혼자만 잘 살 줄 알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복수해야지. 당연히 복수해야지. 복수요? 어떻게요? 그 여자 호텔에 있잖아. 호화롭게 살고 있다면서? 세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리조트 그룹 소유 호텔 스위트룸에 살고 있어요. 주소 알아? 네,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갈 거예요? 민재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가야지. 그냥 둘 수는 없어. 무서워요, 오빠. 호텔은 경비가 삼엄할 텐데. 경비가 뭐 어때? 방법은 있어. 무슨 방법이요? 직원으로 위장하면 돼. 청소부나 배달원으로.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도 해야지. 마지막이야. 세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잡히면 어떡해요? 안 잡혀. 조심히 하면 돼. 정말 갈 거예요? 민재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건 용서 못해.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너는 안 돼. 위험해.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도 망쳤잖아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네, 조심할게요. 다음 날 오후 민재가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해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출입구로 몰래 들어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실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업체에서 왔습니다. 어디 청소하시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정기 청소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청소 있다고 들었는데. 민재가 안도하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화장실 쪽도 좀 깨끗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관리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재가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연서가 나타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광기와 사리가 번들거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2시, 연서가 정기 검진을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아한 인부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급 승용차로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기둥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연서야. 연서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재, 어떻게 여기에?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너만 잘 살 줄 알았냐? 망가뜨린 건 당신이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했다고? 네가 다 계획한 거 아니야? 계획이요? 당신이 바람 피운 건 제 계획이었나요? 민재가 연서에게 맹렬히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어. 진짜 사랑이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실수였어. 실수라고요? 3년 동안 저와 산 게 실수였다고요? 연서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저리 가요. 미쳤다고? 나를 미치게 만든 게 누구야? 저한테 왜 화를 내요? 잘못한 건 당신인데. 민재가 연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저를 때린 게 잘못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죠?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이야. 연서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다고요? 그래.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 뭐가 바뀌었다고 해요? 예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민재가 연서를 세게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말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헤어져요. 헤어지긴 뭘 헤어져. 네가 날 망쳤는데. 연서가 저항하며 민재를 밀쳤습니다. 망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힌 거예요. 진실? 그게 진실이야? 당연하죠. 당신이 한 일들이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없다고요? 바람 피운 게 잘못 아니에요? 민재가 홧김에 연서를 세게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연서가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아, 그 충격으로 연서가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연서가 배를 감싸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다리 사이로 붉은 피와 함께 양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가 나요. 민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기가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뭐가 위험해? 병원.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연서가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주차장 순찰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빨리요. 네,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직원이 신고를 하는 동안 민재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하, 이제 끝났구나. 뭐가 끝났어요? 연서 너도 이제 망했어. 아기도 잃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연서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민재야, 제발. 병원에 가게 해줘. 병원? 왜 내가 도와줘야 해? 아기는 당신 아이라고. 내 아이. 이제 와서 내 아이라고. 처음부터 당신 아이였어요. 증명해봐. 내 아이라고 증명해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연서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구급차, 구급차가 와요. 와봤자 소용없어. 왜요? 왜 소용없어요? 내가 못 가게 할 거야.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지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나요? 주차장 직원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여기 임신부가 쓰러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그런데 민재가 갑자기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구급대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그 여자는 못 데려가. 왜요? 응급환자인데요. 내 허락 없이는 못 가. 허락이 무슨 상관이에요? 생명이 위험해요. 민재가 구급대원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생명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이분이 미쳤나요? 미쳤다고? 나 안 미쳤어. 그럼 왜 이러세요? 내 아들 내놓고 가라. 무슨 소리예요? 환자를 치료해야 해요. 치료는 무슨, 안 비켜. 일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민재의 방해로 이송이 지체되었습니다. 연서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제발, 살아줘. 연서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배를 감싸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자. 구급대원들이 민재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가 위험해요. 싫어. 절대 못 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거든. 그래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목숨이고 뭐고 상관없어. 주차장 직원이 추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미친 사람이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임신부가 위험해요. 연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차가워. 너무 차가워.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민재가 여전히 구급차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박살났어. 못 살려줘. 제발, 제발 비켜주세요. 연서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애원했습니다.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아기, 그게 정말 내 아기야? 당신 아기예요. 정말 당신 아기라고. 거짓말하지 마. 구급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부, 여기 응급 상황인데 보호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송을 방해하고 있어요. 경찰 지원 요청했습니다. 5분분 안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5분분이면 너무 늦어요. 환자 상태가 심각해요. 최대한 설득해 보세요. 구급대원이 민재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제발요, 아기라도 생각해 주세요. 아기가 뭐가 중요해? 무고한 생명이잖아요. 무고하긴 뭐가 무고해. 그 여자 아이인데. 그래도 생명은 생명이에요. 연서가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 아기의 생명도 위험해졌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맥박이 약해져 갔습니다. 태어날 아이와 산모 모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은 공포와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때마침 연락을 받고 달려온 준우가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민재가 구급차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본 준우가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뭐 하는 거야? 준우가 달려들어 민재를 제압했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왜 끼어들어? 나는 연서 변호사야. 당장 비켜. 변호사? 그럼 뭐야? 구급차 이송 방해는 중범죄야. 그때 경찰들이 도착해 민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재, 특수폭행 및 응급의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민재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아. 왜 나를 잡아가? 조용히 해. 더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 아내잖아. 아내를 때리고 응급차를 막는 게 잘못 아니야? 민재가 경찰차에 태워져 갔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지자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를 들것에 옮겨요. 빨리.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연서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준우가 보호자로 동승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떤가요? 혈압이 90에 60으로 떨어졌어요. 출혈이 심해요. 태아 심박수는 120으로 정상 범위지만 지켜봐야 해요. 연서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의료진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확인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준우가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질 거예요. 믿어요. 오빠,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재는 어떻게 됐어요? 구속될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연서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즉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출혈이 시작됐나요? 30분 전쯤이요. 넘어진 충격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남편이 밀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왕절개요? 왜요? 태아와 산모 모두 위험해요. 자연분만은 힘들 것 같아요. 준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응급 제왕절개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서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둘 다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죽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기를 잘 부탁해요. 아가씨도 아기도 무사할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준우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갇힌 민재는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맡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좀 구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변호사비 먼저 내셔야 해요. 돈이 없어요. 나중에 줄게요. 돈 없으면 국선 변호사 신청하세요. 국선 변호사는 싫어요. 제대로 된 변호사 구해주세요. 그럼 돈부터 마련하세요. 민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경찰서에 있어요. 구치소에. 뭐? 구치소에? 왜? 연서 때문에. 연서를 좀 혼내주려다가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왜 또 사고를 쳤어? 어머니, 변호사비 좀 대주세요. 변호사비? 돈이 어디 있어? 집이라도 팔아서. 집을 팔아? 미쳤니?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넌 이미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어. 그래도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면 뭐해? 돈도 못 벌어오는 놈이. 시어머니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가 절망하며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그 순간 뉴스에서 조 회장 관련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역 유지조모 회장이 뇌물수수와
청부 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조 회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공범들을 모두 지목했다고 합니다. 리포터가 계속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세희 씨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은 단순 협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수배 중이며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희가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주범이라고? 저를 주범이라고 했다고? 조 회장 그 나쁜 놈. 배신했어. 세희가 급히 조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세희예요. 아, 세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를 주범이라고 했다면서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지. 그럼 저는 어떡해요? 너도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끝이야. 회장님, 회장님. 전화가 끊어지고 세희가 절망했습니다. 배신당했어. 완전히 배신당했어. 경찰이 세희를 찾아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세희는 숨어다니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긴박한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준우가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아기는 건강한가요?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큰 문제 없어요. 연서는 언제 깨어나요? 마취에서 깬 후 회복실로 옮길 예정이에요. 30분 후 연서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들 낳으셨어요. 축하해요.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네, 아주 건강해요. 준우가 연서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수고하셨어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재는 어떻게 됐어요? 특수폭행과 응급의료 방해로 구속 기소될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가나요? 당연하죠. 최소 3년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일주일 후 연서가 회복하여 아기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준우가 퇴원 수속을 도와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회사로 복귀하려고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그럼 새 출발이네요. 연서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법원에서는 민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친권 박탈과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위자료로 전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민재가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너무 심해. 조용히 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재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연서는 승소 소식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가 연서에게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완전 승리예요, 아가씨. 이제 정말 자유네요. 네, 이제 아무도 괴롭힐 수 없어요. 연서가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나쁜 사람들은 다 벌 받았어. 아빠도 없고 혼자 클 거지만 괜찮을 거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게.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연서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지옥 같았던 과거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아기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서는 리조트 그룹의 상무로 승진하여 유능한 여성 경영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첫 돌잔치가 열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연서 소유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서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건강하게 자란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무님 축하드려요.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다행이에요.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세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준우가 연서의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가씨. 오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연서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축하의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서와 아기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 시각 호텔 밖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민재가 일용직 노동을 마치고 지나가다가 호텔의 화려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리조트 그룹 이민우 도련님 돌잔치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민재가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연서와 자신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야. 민재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런 곳에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됐어? 민재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때 누더기 옷을 입은 세희가 나타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머리가 기름져 있었습니다. 민재야, 민재. 세희야, 너 왜 이렇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세희가 민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노아, 왜 나를 탓해? 네가 연서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 잘못이라고? 너도 같이 했잖아. 나는 너만 믿었는데. 두 사람이 길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제 아들이. 당신 아들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안에 돌잔치. 제 아들 돌잔치라고요. 보안 요원이 민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누구신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저는 박민재예요. 연서 남편이었어요. 아, 그 사람이군요. 보안 요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 출입 금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쫓아내야겠네요.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민재와 세희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제발 아들만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법원 명령이에요. 법원 명령이라니. 내 아들인데. 상무님께서 접근 금지 명령 받으셨잖아요. 민재와 세희가 호텔에서 쫓겨나며 서로 원망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지. 네가 나를 꼬셨잖아. 꼬신 게 아니라 너가 먼저 꼬셨어. 두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호텔의 화려함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연회장에서는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서가 아기를 바닥에 앉혀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야, 뭘 잡을까?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판사봉 잡아라. 의사청진기 잡으면 좋겠네. 돈자루도 좋고. 아기가 기어가더니 판사봉을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봉이네. 정의로운 아이가 되겠어요. 연서가 아기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민우야 판사 될 거야? 정말 뜻깊네요. 친정 부모님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장래가 밝겠어. 그러게요.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겠어요. 연서야, 정말 잘 키웠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준우가 연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웃을 일만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났어요.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연서가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연서가 아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가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민우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쁜 일들은 다 지나갔어.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자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행복하세요. 연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날 보내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준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연서, 상무와 민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축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서가 아기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에서 쫓겨나는 민재와 세희의 모습이 보였지만 연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민우야. 엄마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자. 아기가 연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연서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서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연서의 복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처음엔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학대에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연서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민재와 세희 그리고 조 회장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연서는 건강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면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서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